여러 이유로 일찍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부산의 청소년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답니다.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당연한 걸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법에 대해서 알더라도 네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면서 강압적으로 나오는 고용주한테 대꾸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네. 실태가 어떤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유형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르바이트를 해본 부산 지역 청소년 중에 절반가량이 인권 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먼저 실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월경에 실시한 건데요. 네. 부산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약 8,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사실 이 정도 규모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것은 부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일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이 약 47%였습니다. 예.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사례는 사업주가 예정에 없이 갑자기 일을 더 시키거나 조기에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인건비를 덜 주기 위해 원래 계약했던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을 더 시키거나 덜 시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정해져 있는 임금 지급일을 넘겨서 임금이 늦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17% 정도 됩니다. 또 임금 체불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방금 쭉 설명하신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노동자에게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예. 또 고용주가 임금 지급할 때는 그냥 임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두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실태 조사를 보면요. 예.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36%에 불과합니다. 또 급여 명세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에 이를 정도입니다. 예. 결국 이제 이걸 보면은 부산의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아주 기초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요즘 저 큰 돈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청소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 뛰어들었다가 뭐 사고 같은 거 나가지고 이제 큰 빚을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플랫폼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예. 근데 이제 잘 뭐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이 배달 아르바이트는 보통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 형식을 띄어요. 예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5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놀랍게도 이제 사고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이 29명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올 7월에는 사고로 이제 사망한 그 배달 청소년도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그 사고가 나면은 사실은 본인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랄지 상대방 보상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배달 업체에서는 이 청소년이 운전면허 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무면허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를 청소년에게 리스나 렌트를 해주고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되게 좋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안 좋은 보험이나 적용이 잘 안 되는 걸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하나는 이제 이 오토바이를 자기 소유로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이제 그 배달 대행 업체에서 빌려서 하는 경우인데 매일 3만 원에서 4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배달 대행 업체에 내야 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래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시간 노동에 처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뭐 밤 10시 이후가에는 일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소년들도 많다 하던데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근로부당대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최저임금 못 받는 학생들이 한 13% 정도 나타났고요. 그 밖에도 아까 얘기 드렸던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집에 가라, 임금 그만큼 못 준다, 이런 것도 있고,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 그다음에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당한 이유 대우를 받고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참고 일했다,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속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절반가량이 이제 참고 일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1%는 그냥 내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노동 권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책임과 희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을 상대해야 하잖아요. 자기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어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면 아까 조사한 학생만 8,300명이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청소년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청소년 미성년자는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또 미성년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밤 10시 이후에도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조항들이죠. 그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청소년들, 그럼 어디로 좀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건 이제 전화, 카톡,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이제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부산에는 부산노동권익센터라는 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노동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사실은 다 무료고요. 공공기관이니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을 하면은 다 연락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산 노동권익센터 그러면은 성인들만 해당되나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 대우 받으면 권익센터로 전화라든지 뭐 카톡 하든지 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로 계약서 꼭 쓰시고 혹시라도 부당 대우를 받는다면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의 유형근 교수였습니다.